제가 좀 궁금해하는 게 네. 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재동포법 기본법이 굳이 없어도 동포들의 지금 거의 간절히 바라는 거 H2를 F4로 합류시키고 그래서 재동포 체류 자격을 일괄 부여를 해주는 거, 뭐 취업 제한 문제도 좀 해결해 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 법이 없어가지고 현재 재외동포 기본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 그 중에서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들이 정상적인 체류 활동이나 차별을 정상적인 체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고 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기본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히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지금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동포 정책에요. 네.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동포 정책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또 직접 동포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환을 누구보다 다 겪어봐서 압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기본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법이 지금 동포들이 완전한 그 체류를 보장받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더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시행 중인 재외동포법,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네.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네, 있습니다. 네. 그 법하고 출입국관리법, 네. 그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네. 이 세 가지 법률로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하신 우리 동포들의 그 불편한 사항을 100%다 해소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 당국의 의지의 문제와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부처 간의 협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기본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러니까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 뭐 주요한 뭐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인데 예. 그거를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적하는 뭐 정책 당국의 의지 문제, 부처 간의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동포법, 그러니까 출입국가 그 법적 지위한 그 법으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오해이시고요. 현재 시행 중인 재외동포법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들한테 H2와 F4를 주고 동포들 간에도 F4를 주는 나라마다 차별이 있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외동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재외동포법 어느 규정에 출신 국가에 따라서 비자를 달리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외동포법에는 기본적인 그 체류 자격이나 체류에 관한 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입국관리법에도 보면요, 어느 출입국관리법 어느 조항에도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F4를 제한하고 미국 동포에 대해서는 F4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없죠. 예.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주냐 이거죠?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침입니다. 네. 법무부의 지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이 비자 정책이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 왕래와 자유 체류는 거의 실현이 다 됐고요. 자유 취업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유 취업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방문 취업하고 이제 F4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불편이 조금 지금 겪어져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이 좀 생겼고, 또 동포들이 더 많은 취업을 하다 보니 F4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 전에 H2가 더 많았습니다. H2에서 F4로 많이 넘어왔는데 막상 F4에는 취업 제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갈등이 좀 생겨갖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점차 이걸 완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법무부는 취업 제한은 둘째치고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 활동한다 그러면은 아주 벌금을 세게 물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정책을 한 것이고 동포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있고 구태를 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안에도 그 재외 동포 팀을 새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을 만들었고요. 그게 원래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방문 취업할 당시에요. 그때 법무부에
그 외국적 동포과가 있었습니다. 그 아실 거예요. 또 아시는 분이 그때 그 과장도 하셨고요. 네.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재외동포 정책을 좀 더 잘해보자 해서 그 과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해서 하다가 그게 체류관리과로 흡수를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도 우리가 줄어들고 점점점 그 동포의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법무부는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법무부 중에서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알아야 될 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어떻게 본부가 됐습니까? 그전에는 출입국 관리국이었습니다. 법무부 내에 가장 말단 국에 해당하는 한 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국을 하다가 당시 시행되면서 그렇죠. 네. 그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하고 이게 재외동포법이 이게 시행되면서 동포 업무가 동포들의 요구가 많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동포들의 국내 체류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늘어나면서 국이 본부 체제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럼 법무부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동포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이나 아픈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지만은 동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오지를 못했어요. 하는 문제인데 국내 체류하는 동포에 관한 한은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체류 문제고 비자 문제였기 네. 때문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미진했다. 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주 미진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미진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이제 법무부에서도 팀을 하나 만들었고 또 새로운 정책도 지금 이제는 후퇴하는 정책에서 전진하는 정책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뭐 이게 동포 문제니까 뭐 그전처럼 외국적 동포팀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라든가 예.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팀 정도가 아니고 네. 과 단위로 나눠야 되고요. 과 네. 아니고 저는 더 나가서 국으로도 나와야 된다. 동포국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적 동포팀이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만 네. 해도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20만 자국이었었죠. 훨씬 더 많아졌죠, 지금은. 지금은 예. 뭐 80만, 90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체류 업무에 있어서도 법무부 쪽에서는 전담 동포 팀이 이게 과 이상 구성을 해서 인력 배치해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도 사실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로 가지고 전체 업무를 지금 할 수 있는 저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도 항상 지금 요구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민청 네. 또는 청이나 처 단위로 더 확대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차지하는 업무가 수적으로 차지하는 업무가 동포 업무가 절반 가까이 되면은 네. 사실은 지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도 팀 단위가 아니에요. 저는 과 단위도 아니고 국 단위 정도는 만들어져야만이 제대로 동포들의 요구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이고요. 법무부 자체에서 가능하죠. 의지로 그렇게 그런 걸 추진을 하는데 그 이제 조직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까 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 단위나 국 단위를 만들려고 하면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의 결심이 따라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의 증가와 또 체류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민첩하게 법무부가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협화음이랄까 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동포들은 실제적으로 취업 활동을 그전에 좀 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해왔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과거 행적까지 해서 벌금을 강하게 문다고 하니까 더 이게 불만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에 대한 요청이 계속해서 더 높아진 것 같은데 결국은 법무부가 지금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그 전담 부서가 법무부 자체 내에서 더 마련이 돼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팀은 만들어졌고요. 네. 그 전담팀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 전담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뭐 현직 공무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 그 전담팀에서는 동포팀입니다. 체류관리과의 팀을 만들어서 아마 인원도 한 9명,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모든 문제점들을 다 취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의 이 동포 세계라든지 우리 다른 유튜브라든지 국내 언론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도 거기서 다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도 그 동포팀에서는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는 희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전단집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안으로 어떻게 보면 새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동포들에게 주는 선물로 그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충분히 있겠다. 저는 가질 수 있고 동포 정책은 동포들한테 선물 주는 정책이 아니에요. 동포 정책의 핵심은 국익입니다. 결국은 그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국가에서 동포들한테 그냥 퍼주자. 그냥 막연히 도와주자. 국민들 세금 내서 다 그냥 도와주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근데 그게 동포들을 지원하고 동포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죠. 현재 뭐 일자리 해소 문제라든가 뭐 그리고 그게 결국은 문제라든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이 무역의 천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동포들이에요. 맨 처음에 한중수교 당시에 한국이 중국으로 기업 진출할 때 그 길라잡이를 누가 다 했습니까? 동포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동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동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동포들이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 큰 현안으로 남아있는 게 남북전 통일이라고 봅니다. 남북 통일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북한에 제일 먼저 천병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에요. 조선족 동포들은 자유롭게 남한 북한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재원들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포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동포들 도와주자는 거 아니에요. 또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갖고 국가의 의무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포를 막연히 도와주는 것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리고 동포 정책의 길은 동포들을 막연하게 국내로 데려와가지고 국내에서 국적을 주고 국내에서 살게 하고 국내에서 평생을 여기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동포 정책의 끝이 아닙니다. 그 동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거주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더 큰 동포 사회를 만들고 다시 대한민국과 연결하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동포 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오늘 인터뷰 취지, 동포들의 가장 그 관심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동포 체류 비자 차별 문제, 취업 제한, 그 취업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무부가 어쨌든 지금 재동포법에 따라서 제대로 좀 시행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전담 동포팀을 좀 이렇게 꾸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또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끝 인사 겸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마무리로 해주시죠. 우리 동포세계 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려운 과정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동포 정책을 한동안 담당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항상 따릅니다. 더군다나 또 그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겪었던 동포들에 대해서 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봄입니다. 겨울이 암만 길어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동포 정책의 봄도 이제 곧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도경 교수님은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에도 1년 전에도 몇 번 나오셔가지고 동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